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리플 이제는 100m 출발선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690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5가지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에 대한 제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종합 선물 세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리플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 대응 방법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가자. 자, 미 대선 누가 되든지 간에 SEC 갠슬러를 교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되자마자 나 그냥 무조건 자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해리스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타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해리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해리스는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봤던 거죠.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견고한 성을 쌓아놨습니다. 그렇지만 해리스가 생각할 때, 야, 저기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선거 자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표도 만만치 않더라. 저기만 들이민다고 하면은 고박이 2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연설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암호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게리 갠슬러를 밀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오면서, 그리고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뭐 영상이 더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영상 다 모아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솔로도 풀어드리고 시나리오도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게 다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미 대선 후보 해리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을 대체할 2명의 후보자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게리 갠슬러를 밀어내기 위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대로 현지 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해리스들 무조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왜? 이번에 만약에 초선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 재선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 분명히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이 급등할 수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영상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재선 시 SEC 위원장 크립토맘 피어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게리 갠슬러와 이 피어스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드렸죠.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었냐면 바로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느냐,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자,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내부 총질이 있었죠. SEC 위원 중에서 지금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다. 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제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재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재가 안 들어간다. 똑같은 이유인데도 이 부분. 그리고 소송과 항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기지도 못하는 소송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내부 총질이 있었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 의원 가서 한 방 먹었었죠. 정말 이거 뭐 가이드라인도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맞고 왔어요. 난타를 당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와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이 산업 전반이 이 가이드라인 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율적인 규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냥 암호화폐 산업 자율적인 규제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장성을 가지고 커가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고 이거 말을 안 들으면 항소하고 소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회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연히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전혀 암호화폐 시장을 배격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선, 그 다음에 재선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못합니다. 왜? 재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먹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재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렇게 되고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대선에 굉장히 돈을 많이 기부를 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리플만 놓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해리스에게 1,000만 XRP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에게는 누가 했습니까? 리플의 CLO가 지원을 했죠.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 의원,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의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 뭐 중구난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갈링하우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겉으로 뭐 누구를 지원하든지 간에 뭐 상관없다. 자기들이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 지원해라. 겉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회사가 아무런 그런 목표 그리고 의식감이 없이 그냥 아무나 지원을 한다? 이건 말이 됩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회장은 야 A라는 길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 사장이 나는 B라는 길로 갈 거야. 그리고 본부장이 나는 C라는 길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제대로 살아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 제가 썰을 풀어낼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리플 내부적으로 따져보니까 해리스나 트럼프나 거의 박빙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양다리로 걸쳐보자. 그래서 라센에게는 해리스 지원, 시에로에게는 트럼프 지원. 자, 그러면 갈링하우스 너는 뭐 할래? 상하원 의원 지원. 그러면서 정치적인 입김을 정말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숨은 전략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해리스가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리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리고 내년에 1월
2월 사이에 암호화폐 관련돼서 법안이 통과되죠. 그 부분을 또 갈링하우스는 노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볼 때 다 짜여진 각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사도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얘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리플이 제일 처음에 SEC에 소송을 당했을 때 리플 갈링하우스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거기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나는 암호화폐 시장을 전부 다 대표로 해서 싸우겠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 전부 다 돈이 없는 그런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코인들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 산업 전반을 우리는 키우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김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리플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제 생각과 똑같다. 아니 비슷하다 하시면 이 신문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다른 건 물론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우리 리플 아예 폭등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도 우리 리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리플이 급등하고 폭등하는 흐름은 당연히 가졌다. 이겁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상승을 했다. 그 상승을 기다리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해드렸죠. 뭐였습니까? 바로 이번에 트럼프가 되든지 해리스가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급등하거나 폭등하지는 않는다.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차트를 말씀드릴 때 1개월에서 1개월 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급등이나 폭등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배 이상, 10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급등, 폭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는 걸리더라. 왜? 고래들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흐름 봐도 그래요. 그냥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상향하는 흐름이지만 개미 똥구멍만큼 오를 때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아주 조그맣게 서서히 오르는 그리고 한번 살짝 눌려주고 폭락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하락의 폭이 상당히 깊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하고 폭등하는 흐름이 이제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나 하는 말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제 이 영상 보시고 다른 영상을 봤는데 과연 제가 이야기한 게 더 빠른지 그 영상이 이야기한 게 더 빠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왜? 제가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바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폭등이다 급등이다 이게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슈팅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디게 흘러간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간이 좀 필요하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이런 우리가 기다렸던 이런 폭등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급등할 수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EC 항소 현지 법률가들은 70% 승소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죠. 지금 항소법원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싸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 협의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직권으로 기각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나머지 정말 너희들이 싸우고 싶은 부분만 해라. 왜? 너무 기간이 기니까 좀 축소시키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26년 1월까지 갈 수도 있는 이것이 2025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 분명히 빠르게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현지에서 그런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출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승인만 남았습니다. 자, 왜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정말 중요하느냐?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야, 이제 미국 달러 힘 없어. 다 끝났어. 우리가 이제는 주도권을 잡을 때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릭스가 주도권을 잡을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브릭스 회의 끝나고 나서 너희 제재할 거야. 달러가 얼마만큼 힘이 센지 보여줄 거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바로 그거거든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분명히 달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겁니다. 왜? 예전에 닉슨 대통령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서로 비교해 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비교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리플, XRP를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는 배척을 하고 있었어요. SEC에서 배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적으로 달러를 힘있게 만들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고 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결제 시스템 확대입니다. 최근에 두바이도 원유 결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브라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일본에서 전 은행들 거의 80% 이상의 은행들이 XRP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위프트를 밀어내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더 ISO 국제표준기구 이것을 안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지난 영상에도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브릭스의 XRP 채택입니다. 자,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 XRP 채택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XRP 채택했습니다. 자, 인도는 XRP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자, 이제는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디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이거 분명히 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XRP를 통해서 결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 이 발표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볼 수 없던 가격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왜? 브릭스란 나라들 잘 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GDP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도 43%인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브릭스페이가 지금 발행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브릭스페이가 얼마만큼 많이 사용이 될지
이런 부분이 또 XRP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아직까지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 ETF 승인입니다. XRP ETF 승인, ETF 승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보더라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외로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가격까지 분명히 리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급등하는 5가지 이유, 이 부분 분명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5가지 모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믿으신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XRP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런 삼각형 패턴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 쪽으로 가느냐 하락 쪽으로 가느냐 이 부분,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기술적인 부분 전혀 몰라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뭡니까? 첫 번째, 바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대규모 투자자들은 인상적인 속도로 XRP를 축적해 왔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거래냐 기관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들어오고 있고 들어와 있다는 거, 예전 기사부터 여러분도 다 확인하셨잖아요. 거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근데 왜 가격이 움직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는지 그 이유 단 한 가지였죠. 바로 거래들은 개인 투자자들과 절대 같이 가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들 다 떨고 내고 간다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또 물량 내고 그러면 거래들은 벅차합니다. 왜? 자기들도 돈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받아내고 올라가다 보면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굴 건 떨구고 나머지 남아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럴 때 튀어오르게 만들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원리가 움직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락을 시키고자 들어오겠습니까? 상승을 시키고자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상승을 시키고자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RP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690원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최근에 690원을 지키려고 하는 가장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왜? 지난번에 8월 5일과 9월 6일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거래들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들어오고 난 후에 봤더니 690원을 전혀 깨지 않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683원까지도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래 꼬리를 달고 그냥 다시 한번 700원대로 위로 올려놨어요. 자, 이런 모습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렸죠. 거래들의 매수 단가가 아마도 690원 부근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90원 부근대로 오면 여러분께서
물량을 최대한으로 늘리시라. 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올리잖아요. 앞서 차트를 봤듯이 트럼프가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누가 되든지 간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 늘리시라고 한 거예요. 고래들의 매수 단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량 제발 늘리시라고. 단 하나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량 늘리시는 그 방법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제가 개인 채널이 드디어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는데 제가 1000명이 돌파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빅 이벤트를 했다고 했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바로 예스24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이 책을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제 개인 채널 구독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18,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1000명 이벤트를 실시하는데 100권? 아닙니다. 200권? 아니죠. 이렇게 쪼잔하게 놀지 않습니다. 이 시문이 무려 1000권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문 경제TV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이 책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책 이벤트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문자 보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내기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 해봤는데 잘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저하고 얼굴도 트고 그랬으니까 이 번호,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체크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스24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이 책을 무려 이 시문이 1000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 책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냥 보내기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하고 얼굴을 텄으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저 개인 번호로 문자 한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번호로 문자 체크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행남 시문이었습니다.